비타민 B군 종류에 따라 함량이 높다고만 해서 모두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안녕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최약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들 챙겨 드시는 비타민 B군 영양제에 관한 영상입니다. 약국에서도 그렇고 영상 댓글에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도대체 비타민 B 영양제를 어떻게 드시면 효과적인지, 그리고 요즘 나오는 영양제들이 워낙 고함량이다 보니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현재 제가 복용하고 있는 이 대웅제약의 임팩타민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임팩타민을 복용하는 이유는 이것저것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많이 복용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임팩타민이 제일 잘 맞았습니다. 사실 임팩타민 덕분에 다양한 고함량 비타민 B군 영양제들이 출시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참 고마운 제품이기도 합니다. 임팩타민은 한정당 비타민 B군들이 각각 50mg씩 들어있어 하루 2번 드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하루 2번 드시는 게 귀찮고 비효율적인 느낌이라 요즘에는 비타민 B군들의 함량을 100mg씩 높여서 하루 한 번만 드셔도 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루 한 번 드시는 게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이 비타민 B군을 받아들이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드시는 분에 따라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부터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타민 B군은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과는 다르게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으로 흡수된 다음에 쓰일 만큼 쓰이고 몸에 저장되지 않고 모두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아무리 고함량 드셔도 어느 정도 쓰이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다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타민 B군 함량이 높다고만 해서 높은 효과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일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이것저것 한 끼에 다 먹는다고 해도 흡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어차피 나머지는 다 대변으로 나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흡수 측면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비타민 B1인 티아민 같은 경우는 흡수 가능한 용량이 크기 때문에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 대부분 체내로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0mg건 100mg건 거의 다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참고하면 1500mg까지 흡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인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은 27mg 이상 복용할 경우 초과하는 용량은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타민 B12인 시아노코발라민은 500마이크로그램을 투여했을 때 단 10마이크로그램만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B12 복용 용량별 흡수되는 양을 참고하시면 용량이 높아질수록 흡수되는 백분율은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7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96%가 소실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비타민 B군 종류에 따라 함량이 높다고만 해서 모두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대웅제약의 임팩타민 프리미엄 제품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루에 2번 복용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흡수 가능한 영양소의 총량을 높이고 특정한 비타민 B 영양소들의 체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탁월합니다. 이때 복용 시간은 아침 식사 전에 한정,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전 혹은 공복 복용을 권장하는 이유는 비타민 B군이 물과 친한 수용성이므로 물에 녹아서 흡수가 됩니다. 식사와 함께 복용할 경우 음식물의 기름진 성분이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복에 드셨을 때 메스꺼움이나 속쓰림을 느끼셨다면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국에 오셔서 비타민 B군 제품을 드시고 가끔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속쓰림, 메스꺼움, 두근거림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비타민 B1인 티아민 때문인데요. 특히 푸르설티아민을 드셨을 때 위장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비타민 B 제품을 드셨을 때 마늘향이 올라온다면 푸르설티아민이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팩타민 프리미엄 제품에는 푸르설티아민이 아닌
벤포티아민 형태로 비타민 B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장장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복에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은 에너지 대사를 돕고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활동적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그리고 화끈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타민 B3의 부작용인데요. 비타민 B3는 나이아신과 니코틴산 아미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주로 비타민 B3가 나이아신의 형태일 경우 홍조와 화끈거림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근거는 나이아신의 상한 섭취량은 35mg이고 니코틴산 아미드 같은 경우는 1000mg으로 훨씬 높습니다. 즉 비타민 B3가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일 경우에는 홍조와 화끈거림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팩타민 프리미엄에 들어있는 비타민 B3의 형태 또한 니코틴산 아미드이기 때문에 홍조, 화끈거림을 느낄 확률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영양제를 중단하면 금방 괜찮아지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발이 저릿하거나 입 주위 감각이 둔화되거나 쇠약감을 느끼신다면 비타민 B6의 부작용일 확률이 큽니다. 비타민 B6를 장기간 하루 200mg씩 복용할 경우 운동실조와 감각신경병증을 포함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은 대부분 영양제를 중단하면 완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6의 상한 섭취량은 100mg으로 안전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맥스 메타처럼 한정당 피리독신의 함량이 100mg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합 영양제에도 피리독신이 조금씩은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 종합 영양제와 비맥스 메타를 동시에 드시게 되면 하루 상한 섭취량 100mg을 쉽게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최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